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베이징이 그간 큰소리 빵빵 쳤는데 의외로 공산당 정치국에서 어렵다는 것을 실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중국의 관영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베이징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하여 타격을 받은 기업과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즉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을 긴급히 방출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중국 기업과 경제가 관세 전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인 정치국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건데,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고용과 경제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쓰겠다. 특히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에 대비해서도 다각적인 그 정책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지금 빡세게 침김하는데 미국도 엄청 어렵지만 중국도 엄청나게 어렵고 경제가 후들될 수 있다는 거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휘부 스스로가 인정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베이징에서 새어 나온 아주 새로운 이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로이터 통신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요새 트럼프하고 차이나 관세 전쟁 하는데 미국의 주요 매체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CNN, 뉴욕타임스 이런 쪽 다 아주 트럼프를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외신을 보니까 그래도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매체가 아니고 영국의 통신사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로이터 통신의 분석에 의하면은 그 베이징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아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간의 베이징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 전쟁을 벌이기 전에는 경기 부양이 최대 정책적인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뒷줄을 물러나고 고용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급으로 실업보험기금을 맹길러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기업이나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관세 전쟁으로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이터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중국 경제는 과거의 무역전쟁을 뭐냐면 2018년 트럼프 1기 때 무역전쟁입니다. 더 취약하다, 그때보다. 왜냐하면은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플레이션. 중국 경제는 이미 디플레이션의 늪에 이렇게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2018년에 두드려 맞을 때만 해도 2017년 성장률이 거의 7%였어요. 7%. 근데 작년에는 5%로 성장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7%에서 두드려 맞으면 6이나 5인데 5%에서 두드려 맞으면 4%로 주저앉는 거예요. IMF나 골드만삭스 모든 기관이 중국이 지금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 4%도 성장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요인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동산 위기하고 누적 부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또 1차 무역전쟁에서 불리한 게, 지금 세계 각국이 작년에 중국이 저가로 덤프로 밀어낸 데 대해서 반발하니까 세계 시장이 차이니스 프로덕트에 대해서 프렌들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이 정치국 회의에서 이 수출 기업들 걱정하지 마. 이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내수로 전환하는 거를 정부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로이터 통신의 분석에 의하면 경제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사항전하듯이 미국하고 결사항전하는 과정에서 수출 기업 너희들 어렵더라도 참어, 우리가 다 도와줄게, 인민들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약간 프로파간다 성격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CNN이나 이런 데서는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데, 그런데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관세 전쟁으로 헝커스 다운이니까 후들대면서 이제 균열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후들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미국 경제도 어렵지만 중국 경제가 더 어렵다는 징후가 요번 공산당 정치국 결정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what is happening in Chinese economy? 지금 그럼 중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출 기업은 해외 주문이 딱 끊겼다는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이 중국에 딱 끊기니까 공장을 가동할 수 없잖아요. 진짜 중국의 중소기업이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 해외로 오도록 먹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무급 휴가를 준 겁니다. 근데 요게 오래 가면 어떻게 되죠? 공장 가동하는 거 근로자 무급 휴가 줬다 오래 가면 기업이 도산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적으로 대량 실업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야적장에 또 이제 이 미국에 수출하려고 엄청나게 컨테이너를 쌓아놨는데 저게 수출길이 막히니까 이게 뭐 심한 경우는 80% 할인에 팔고 이 난리가 난답니다. 중국의 최고 세계적인 무역 박람회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관세 전쟁 후에 팔이 날리니까 이게 수출이 굉장히 힘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힘든 요인은 단순히 관세 전쟁뿐만이 아니고 그 사이에 1차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이나 서방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는 거를 쉽게 말하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개편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탈중국화하고 노력하는데 이 결실이 지금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엎친 데 겹친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하고 중국이 지금 어려운데, 단적인 애가 지금 로이터 통신이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년까지 애플이 미국에 파는 아이폰은 인도에서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생산 안 하겠답니다. 왜냐면 관세를 하도 두드려 맞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애플이 아주 진지하게 팍스콘하고 인도에 아주 재벌 그룹인 타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작년에 애플이 미국의 아이폰을 6천만 대를 팔았는데 이 중에 80%가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이거는 이제 인도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중국 일자리 엄청나게 날아가는 거죠. 벌써 그 조짐이 보이는 게 지난 3월에 애플이 긴급하게 20억 불어치의 아이폰을 인도에서 맹기려 갖고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태양광 수출이 아주 승승장구했죠. 근데 이제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두드리면서 아주 중국의 태양광 수출을 아주 초토화시키겠다고 무려 3,500%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거는 뭐 145%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이 중국 기업의 태양광 수출을 견제하니까 중국의 주요 태양광 기업들이 동남아 4개국, 캄보디아, 타일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가갖고 우회 생산 기지를 맹기고 이걸 가지고 미국에 수출하거든요. 저 펴보십시오. 미국의 태양광 셀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데가 베트남이고 2등이 타일랜드고 3등이 말레이시아고 4등이 캄보디아고, 그 다음에 뭐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라오스들이 이렇게 수출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3,500% 어제 와장창 두드려 맞은 겁니다. 왜 캄보디아가 왜 저렇게 해서 많이 두드려 맞는지 아세요? 트럼프 관세전에서 저렇게 친중 국가로 깜짝깜짝 되고 있거든요. 태국이 375%, 베트남은 120%. 요새 미국이 베트남을 약간 좀 봐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천 봉쇄하겠다 그러는데, 재밌는 거는 지난 13년간 캣 앤드 마우스 관세 게임을 중국의 태양광 수출 기업하고 미국 정부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양이하고 쥐하고 쫓기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수출하는 태양광에 대해서 관세를 와장창 때리니까 중국 기업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를 옮겼거든요. 근데 작년 민주당 행정부 때 또 왕창 때렸어요. 여기서 상계 관세하고 반도핑 관세를 때리니까 중국 기업이 인도네시아하고 라오스로 가서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때리면 풍선역 가서 동남아 4개국으로 겠다. 요 4개국 때리면 다시 인도네시아하고 라오스를 아주 술래잡기 하는 식으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남아 4개국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솔라셀이 79%였는데 금년에 38%로 금년 2달간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작년에 2.1%인데 20%로 10배가 떴어요. 라오스는 0.1%인데 18% 떠니까 이 중국 기업들이 그냥 짐 싸갖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술래잡기 하는 식이죠. 이 로이터의 보도를 이렇게 제가 종합 보니까 서서히 중국 기업과 경제가 주저앉고 있다. 제가 왜 서서히라는 표현을 썼냐면, 베이징이 언론하고 온라인 소셜 미디어를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니까 이 어렵다는 게 새어 나오지는 않지만 서서히 주저앉고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빵 터진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은 이랬습니다. 골드만 삭스가 분석한 바에 보면 만약에 중국의 수출이 반토막이 나면 2천만 개 일자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엄청난 위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공산당 정치국도 어떤 긴급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거는 저 월스트리트 저널에 하면 베이징은 그립이 강하기 때문에 인민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애국하고 이 미국에 대해 투쟁하고 항거할 걸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MZ세대, 젊은 세대고 노동자 세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 주석도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이게 중국의 젊은 세대, 저 젊은 세대가 과거의 세대, 이제 홍위병 세대는 이럴 때죠. 과거 세대에 달리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나라가 미국하고 싸우는데 어려움과 고통을 참으려고 그러지 않는다고 약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언론에 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갈수록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2023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보안을 위해서 무려 2천억 불 이상을 썼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감시 강화를 위해서 1,100억 불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베이징은 이 감시 장비, 인민 감시하는데 엄청나게 국가 세금을 들이고 있는데 근데 벌써부터 젊은 층이나 근로자부터 솔솔 새어나오는 회의론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게요. 저 백지 시위 때 이제 중국의 어떤 감시 카메라 시스템이 발달하고 휴대폰 이렇게 도청해갖고 추적하고 그러니까 이 중국의 젊은이들이 백지 시위가 뭐냐면 얼굴 가리는 거예요. 그럼 감시 카메라가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럼 왜 침묵 시위했나 말을 안 했대요. 휴대폰 통화하고 그러면 또 걸릴까봐. 이런 식으로 이 재밌는 게 중국 정부가 감시하는 시스템하고 중국의 인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대처하는 시스템이 서로 이제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가 분석한 보면 작년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시위, 이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40%가 노동자래요. 공장 문 닫고 이제 일자리 잊으면 이 노동자가 분노하면은 어떤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이 약간 주춤하고 있답니다. 중국에 있는 미 상공회의에서 이제 회장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대요. 중국이 미국에서 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125% 관세를 매기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매기면 문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첨단 반도체나 이런 데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움직임이 있다고 이제 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CNN이나 국내 주요 언론이 보듯이 중국은 팍팍팍 일사불란하게 아무지 잘 나가고 미국만 후들대는 건 아니에요. 같이 어려운 겁니다. 친 게임이. 자, 그리고 또 CNN이 얼마 전에 엄청난 또 이 보도를 했어요. 트럼프 취임 100일 만에 미국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70년 이후에 지지율이 최저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웃이다. 저건 트럼프는 엉망이고 미국 경제 만진다고 CNN이 이야기했는데 진짜 아메리칸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나요? CNN이 보도한 바면 완전히 아메리칸이 등을 돌려야 되는데 근데 다른 매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똑같이 CNN하고 똑같이 취임 100일에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저 그래프에서 보듯이 취임할 때는 42%였는데 최근에 37%로 관세전쟁 이후에 떨어졌습니다. 5%포인트 떨어졌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저 파란색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정부 후반에는 지지율이 30%에서 35% 사이에 후들후들 되고 있었어요. 로이터 통신은 영국의 매체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짜 이렇게 아메리칸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렸는지 이렇게 인덱스 설문조사를 해봤나 봅니다. 이렇게 심층 설문조사를 해봤나 봐요. 전화로 끄적거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깊게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상당수의 아메리칸이 참고 기다리겠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있겠지만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에 대해서 약속한 결실이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참고 기다리겠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월가나 이게 실리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앵그리 화이트 아메리칸, 트럼프 대통령을 일기 때부터 계속 지지한 앵그리 화이트 아메리칸은 주로 미국의 시골이나 공업지대 중부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인데 뉴욕 타임스가 이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작년에 52%에 44% 떨어지고, 반대하는 것, 싫어하는 게 40몇 %, 52% 늘어났지만, 아직도 44%는 확고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치킨 게임에서 차이나가 이길지 아메리카는 이길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요. 속단하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국내의 주요 언론이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시는 일 모든 일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제도 원더풀입니다.